안녕하세요. 우리 아이의 숙면을 위한 옛날 이야기, 이야기꾼 찐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호랑이에게 아버지 원수 갚은 아들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호랑이는 다른 나라 호랑이처럼 사납지 않고 성질이 순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해치지 않았죠. 하지만 옛날 옛적에 우리나라에 지리산에는 호랑이가 많이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호랑이들이 매우 사나웠다고 합니다. 그 중에도 전년 묵은 호랑이가 제일 사나웠다는데 이놈은 밤이면 밤마다 마을에 내려와서 사람이고 집짐승이고 닥치는 대로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리산 밑에 한 사냥꾼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가랑이 위를 걸어 다녀도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다닐 만큼 날쌔고 활을 한번 쏘았다 하면 아무리 빠른 짐승도 한 번에 맞출 수 있는 대단한 사냥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천년 묵은 호랑이 잡는다고 지리산에 들어가더니 호랑이한테 잡아먹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냥꾼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젖먹이었을 때 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변을 당했고 어머니는 자기 아들 기죽을까 봐서 그런 얘기를 숨겨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도 아버지처럼 될까봐 아들에게 사냥을 시키지 않으려고 화리고 화살이고 죄다 헛간에 숨겨놨습니다. 대신 글 공부만 열심히 시켰습니다. 그런데 글빵 아이들이 얘만 보면 자꾸 호랑이 밥에 자식이라고 놀려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참다 못해 아들이 하루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글빵 아이들이 나보고 호랑이 밥에 자식이라고 놀리는데 우리 아버지가 정말 호랑이 밥이 된 게 맞나요? 어머니는 알 수 없이 사실대로 다 말해 주었답니다. 얘야, 너의 아버지는 훌륭한 사냥꾼이었단다. 매우 날쌔고 재주가 많은 사람이라서 아무리 빠른 짐승도 놓치는 법이 없었는데 어쩌다가 천년 묵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말았단다. 라고 얘기해 주면서 감추어뒀던 활과 화살을 내어주었습니다. 아들은 그날부터 글 공부를 그만두고 활쏘기 연습만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걱정돼서 얘야, 글 공부는 어찌하고 날마다 활만 쏘느냐? 고 하면 아버지를 잡아먹은 호랑이를 제 손으로 꼭 잡고 말겠어요. 그러려면 저도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냥꾼이 되어야 할 테니 연습을 게을리할 수는 없어요. 라고 대답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활쏘기 연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제법 활을 잘 쏘게 된 아들은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 지리산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기겁을 하고 아들을 말렸습니다. 안 된다, 이야. 천년 묵은 호랑이가 얼마나 사납고 무서운지 알고 그러느냐? 너까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면 예미는 어찌 살란 말이냐? 그래도 아들은 끝까지 호랑이를 죽이러 가겠다고 우겼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보내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10리밖에 나무 잎사귀도 쏘아 맞히는 재주가 있었단다. 그런 재주를 가지고도 호랑이에게 당했으니 지금 내 솜씨로는 어림도 없지. 그러니 호랑이를 잡으러 가려거든 연습을 더 하고 가려무나. 아들은 어머니 말씀을 새겨 듣고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구나 생각하고 활쏘기 연습을 더욱 부지런히 했습니다. 날마다 10리 밖에서 나뭇잎을 쏘아 맞히는 연습을 했습니다. 결국 드디어 10리 밖에서 나무 잎사귀를 쏘아 맞힐 만큼 활을 잘 쏘게 됐습니다. 어머니, 이제 10리 밖에서 나뭇잎을 쏘아 맞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호랑이를 죽이러 가겠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내저으며 말렸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10리 밖에서 내가 물동이를 이고 오면 화살 하나를 쏘아서 물동이에 구멍을 내고 또 하나를 쏘아서 구멍을 막아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재주가 있었단다. 그런 재주로도 천년 묵은 호랑이를 못 당했으니 너는 아직 멀었느니라. 물론 이 얘기도 아들을 호랑이에게 보내지 않으려고 꾸며낸 거짓말이었죠. 그런데 아들은 그날부터 10리 밖에서 물동이에 화살로 구멍을 냈다가 다시 막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날마다 부지런히 연습을 해서 드디어 이 역시 성공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10리 밖에서 물동이를 쏘아 구멍을 냈다가 다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호랑이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어떻게든 아들을 붙잡으려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의 아버지 재주가 그뿐인 줄 아느냐? 아버지는 활을 쏘아 바위도 깨뜨렸단다. 아들은 그날부터 화살로 바위를 깨뜨리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피멍이 맺히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습하더니 드디어 화살로 바위를 깨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화살로 바위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호랑이 잡으러 가겠습니다. 이젠 어머니도 더 이상 아들을 말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찹쌀로 주먹밥을 만들어 주면서 몸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준 찹쌀 주먹밥을 보찜 속에 넣고 길을 떠났습니다. 산속으로 자꾸만 들어가다 보니 산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길도 없어지고 온통 바위와 숲뿐인데 하루 종일 걸어가다 보니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깊은 산 속에 외딴집이 한 채 있었고 거기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가보니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어쩌다가 이 깊은 산중에 들어왔나?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원수를 갚으려고 천년 묵은 호랑이를 잡으러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천년 묵은 호랑이는 여간 재주로는 잡지 못할 텐데 무슨 재주를 가지고 있나? 그래서 집에서 익힌 3가지 재주를 대답해 주었습니다. 교성도 지극하고 재주도 뛰어나니 호랑이와 싸울 만하구나. 그런데 그놈은 번개같이 날쌔고 빨라서 날아오는 화살도 척척 받아내니 조심하렴. 또 가죽이 무쇠처럼 단단하니 호랑이 몸 중에서 제일 모른 곳을 찾아 활을 쏘아야 할 거야. 이렇게 알려주고는 이튿날 날이 밝으니까 산삼을 넣어 만든 주먹밥을 몇 덩이 주면서 몸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들은 할머니가 준 산삼 주먹밥을 보찜 속에 넣어가지고 또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험한 산속으로 한참 더 들어가니 어디서 천둥이 치는 것처럼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 나는 쪽으로 가보았더니 바위 위에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앉아있는데 눈에서 파란불이 이글거렸습니다. 옳지, 저놈이 바로 우리 아버지를 잡아먹은 원수 호랑이 놈이로구나. 아들은 재빨리 활에 살을 끼고는 호랑이를 겨냥하고 쏘았습니다. 이 밖에서 나뭇잎을 쏘아 마치는 솜씨로 말입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얼마나 날쌔고 빠른지 날아오는 화살을 다 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연속적으로 번개같이 활을 쏘아댔습니다. 물동이에 구멍 뚫을 때 연습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도 호랑이는 앞발 뒷발을 들어서 화살을 척척 받아내는데 호랑이 가죽이 무쇠처럼 단단해서 화살이 뚝뚝 부러지더랍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호랑이와 싸우다 보니 아들은 그만 힘이 빠졌습니다. 그 틈에 호랑이는 온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큰 소리를 내면서 아들을 덮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아들은 간신히 나무 위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준 찹쌀 주먹밥과 할머니가 준 산삼 주먹밥을 얼른 입안에 넣고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힘이 펄펄 살아났습니다. 호랑이는 몸을 훌쩍 날리더니 아들이 올라가 있는 나무를 통째로 삼킬 듯이 덮쳐왔습니다. 입을 떡 벌리고 달려오는 것을 보니 문득 할머니가 호랑이 몸 중에서 제일 모른 곳을 찾아 활을 쏘아라 하고 말한 게 생각났습니다. 호랑이 가죽은 무쇠처럼 단단하더라도 입속은 물을 게 아니겠습니까? 얼른 입속을 겨냥해서 힘껏 활을 쏘았습니다. 바위를 깨뜨릴 때 연습한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쏘았습니다. 입속에 화살을 맞은 호랑이가 아파서 입을 더 크게 떡하니 벌리고는 어흥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틈에 아들은 호랑이 입속에 연속적으로 화살을 날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커다란 천년 묵은 호랑이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천년 묵은 호랑이를 죽이고 났더니 어디서 왔는지 다른 호랑이들이 수도 없이 몰려와서 아들 앞에 넙죽 엎드리더랍니다. 그러고는 호랑이들이 살려달라고 아빠를 모으고는 싹싹 빌더랍니다. 너희들을 다 살려줄 테니 이제부터는 절대로 사람을 해치지 말아라. 그랬더니 호랑이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와서 사람을 해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호랑이가 왜 다른 나라 호랑이처럼 사납지 않게 되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었겠지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밤 되세요.